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부산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이경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어쨌든 겨울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준설선 그건 건져 올렸다고요, 그렇죠? 예. 2월 중순, 예. 2월 7일쯤 건질라 그랬는데 한 2, 3일. 2월 16일 뉴스에는 16일... 아직도 안 건졌다고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정확하게. 예, 그거 지나서. 2월 18일 날 완전히. 예. 그 전에 이미 2월 6일, 7일 근데 뭐 그 주변에 기름 다 빼내고. 예. 근데 그 주변에 뭐 흡착포라든지 기름 찌꺼기 뭐 이런 거 아직도 뭐 있어가지고 뭐 쓰레기 안 치운다고 또 난리던데. 아, 그렇습니까? 치워졌습니까? 지금 깨끗하게 다 돼 있는데 완전히 정리 다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름 찌꺼기 이런 것들 사소한 것이라고 버려뒀다가 그게 나중에 2차적 오염을 일으키고 결국 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작은 것부터 챙겨야 우리 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 해수 담수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예. 그 어떻게 어민들 업 영양 평가 5년간 이렇게 용역 연구 용역 조사 하신다고요? 예. 일단 어민들하고 협약 내용에 그렇죠. 일단 피해가 있다면은 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네네. 그 그래서 보상해주는 피해를 방법. 밝히기 위해서 네. 예, 영양 그러니까 평가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가동하고 난 뒤에 하고 네네. 그때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피해가 있다면은 이거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하겠다. 그게 협약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심각하지 않건 영양 평가 결과 뭔가 그 피해가 있다. 예.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나요?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또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 국비를 받아갖고 보상해. 국비를 하는 걸로 예. 확실하게 그렇게 돼 부담하기로 있습니다.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도 또 주민들 일부 또 좀 소원하거나 네. 섭섭할까 봐서 네. 그 감정평가하는 기관들의 선정권한까지도 주민 대표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아직 용역이 들어간 건 아니죠. 결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누가 하는지.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또 주민 대표 간에 또 대표성 갖고 또 내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우리는 계속 우리가 저희들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 해수 담수화 사업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5개 정도 요청계도 있고 잠업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해녀분들도 있고 있는데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해주되 충분히 보상해주겠다. 네. 이게 기본 저희들 방침입니다. 충분하다는 게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네. 또 주민들한테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을 통해서 부산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기장에 급수를 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갑니다. 해수 담수를 안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기장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장이 아직 제대로 지금 급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아주 작은 소규모의 정수장들을 갖다가 다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정수장에서 넘어가는 물을 관로를 다 새로 깔고 배수지를 만들고 하다 보면은 수백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비용면에서 우선 절감이 됩니다. 이게 1,8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부산시 350억 원만 됩니다. 그런데 350억 되더라도 우리는 부지 보상이라든지 물 끌어오고 버리는 그 관로 만들고 그런 정도 수준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500억 이상을 갖다가 국비하고 그 두산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단일 트레인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45,000톤을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를 한다는 게 그래 되면은 어떤 해수 담수화 사업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부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저도 이 바닷물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무궁무진하고 원수에 대한 비용도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괜찮겠다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수 과정이나 우리가 일반 낙동강물을 가지고도 그런 과정이 거치겠지만은 이 바닷물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 해수를 담수하는 방법 중에는 예를 들어서 막 여과 방법도 있고 정발법도 있고 우리 부산이 선택한 방법은 동시다발 병렬 공기식이던가 이름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역삼투압 방식을 해서. 예, 우리가 정류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옛날 기술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바이 같은데 사진을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정류식인데. 두바이에 간 것도 우리 한국에서 두산에서 한 거죠. 그쪽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는 거의 두산중공업이 가서 그 정류식 방식을 했는데 우리 두산이 이 방법을 두산에는 역삼투압 방식이 됩니다. 요거는 부지 면적도 적게 들고 시설도 적게 들면서 그 막을 통해서 이제 이래 정수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막여과법이라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투압 방식이? 예. 뭐 동시다발 병렬 공기식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동시다발 병렬 저희들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류식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두 가지로 지금 크게 그 기술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병렬식 그건 아마 우리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그 침전지에서 일부 그런 그 공법을 가미를 한다. 그럼 두 가지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방법은 막여과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물을 생산을 했는데 말입니다. 보통 이게 보면 해수 담사 사업은 불가피하게 해수를 써야 될 뭐 도서지방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되는데 아니면 사박지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기상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단지 기장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장까지 물을 끌어가는데 또 기장에 어떤 정수지나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기장 인근 바닷물을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이게 지금 해수를 담수화했을 때 그 관로를 통해서 물이 가는데 그 유수율이 최대한 해도 70%를 넘지가 않더라고요. 물 손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 손실이 뭐 10% 올해 작년 연말에 이미 우리 90%를 넘어갔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원래 담수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원수를 이용한 정수를 해서 우리 상수도를 공급할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 상수도 본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목표치를 2년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을 지난 연말에 달성했다라고 저도 언론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주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 원가가 또 절감되겠구나.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 노력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담수일 경우이고 해수를 담수화해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유수율이 최고 70%를 넘을 수가 없다. 67점 몇 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의원님 70%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유수율은 거의 뭐 95%나 100% 가까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해수를 담수화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해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관로를 통해서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걸 100톤으로 끌어들이면은 나중에 버리는 물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한 70%, 70톤 정도. 그렇죠. 삼탑 방식으로 하면은 나머지 그게 70% 정도. 해수율이 그런 게 70% 정도 된다. 이렇게 정도라는 거지. 좀 다르게. 그게 관로를 통해서 가는 과정 중에 누수율이 30%인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유수율은 100%다. 우리가 거의 생산을 100% 하면 갈로가 샌다든지 하면은 그건 이제 또 무수율이 나오니까. 근데 상당히 그거는 일정 지역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 100톤, 200톤 규모의 도서 지역이나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역에서는 그 갈로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는 유수율은 상당히 높을 걸로 추정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동을 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 관로 설치하기 전에 이런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여기 가동 단계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분야부터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치비는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댔단 말입니다. 그렇죠? 두산에서 되고 이거 담수 생산하는 데 드는 운영비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운영 비용이 해수 담수화일 경우는
톤당 한 460원 정도. 톤당 460원. 예, 생산 원가가. 예. 그런데 우리가 낙동강물을 사실상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정수 생산을 하면은 여기에도 한 319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네. 우리 부산에 그 수돗물의 원가, 생산 원가가 그때 600 얼마 아니었나요? 635원 정도. 그러니까 생산 원가는 833원이고요. 네. 판매 단가는 635원인데, 요건 전체 우리 원가를 다 집어넣고, 다 한 겁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거고, 순수하게 정수 생산 단가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문제는 이제, 위원님 걱정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 460원 정도 톤당 돈이 든다면은, 물론 이 나머지 인건비나 이거는 지금 가미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드는데 그 중에 비용이 460은 60%가 전기요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좀 전력요금을 계속 좀 다운을 시키고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시 일방적으로 또 지금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가 나중에 인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운영비용을 국가에다가 좀 물리는 방식 요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몇 년간 만나요? 두산이요? 두산은 건설만 하고 국가가 몇 년간 만나요? 지금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공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아직 안 돼 있다. 예, 우선 지금 착공하고 시설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서 그건 국가하고 협약을 또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뭐 100 얼마가 올라갔건 간에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수돗물의 그 원가가 또 올라가는 게 되고 우리가 지금 부산이 수돗물 가격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원가 상승, 전반적인 원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과연 이런 어떤 고민까지 하면서 부산이 해수 담수화를 해서 부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장에 그 물을 끌어가는데 드는 비용, 그 비용을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과연 설득력이 있는 부산이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가 되겠는가.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작년에 민원 때문에 사실 그냥 단순한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어민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 바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문제들도 감수하면서까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뭐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 원가 부분이든 또 유수율 부분이든 또 앞으로의 운영 부분이든 운영을 할 때 또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또 추가 비용이 또 얼마나 부담이 돼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철저하게 지금부터 이건 고민이 아니라 철저한 어떤 분석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생산 비용은 국가가 대달라. 네네. 뭐 국가가 당연히 처음부터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는 단계로 가려니까 결국은 아마 인수를 하라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때 그런 문제가 그때는 이제 운영 비용을 국가가 좀 부담해 달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생산 단가를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제도적으로 전력 요금을 일반 산업용인가 낮은 요금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단가가 싸질 수 있는데 그건 사전에 우리가 입법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해수 장치를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단가도 좀 싸지고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런 시설까지가 갖춰지지 않겠느냐는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왕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앞으로 올 여러 가지를 감당을 하면서 이걸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이 기회에 분명히 해수 담수화가 필요한 세계 여러 곳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플랜트 이 설치에 대한 또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우리 부산 상수도 본부가 확실하게 어떤 습득을 해서 우리 부산이 주체가 돼서 이 플랜트를 수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런데 아주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이 해수담사의 메카가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이 이번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그게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투자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부가가치 중에 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의원님 말씀 맞는데 일단 2012년도에 이제 세계 물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멕시코에서. 그럼 전 세계에서 이제 물과 관련되는 물산업과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을 방문하게 될 건데 그때 이 개납 코스로 이걸 우리가 환경보호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넣기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수 담수화 사업 그 중에서 특히 그 RO 방식이라 역삼투압 방식으로 생산되는 이 단일 트레인 자체가 원체 큰 트레인이니까 이번 수출 길이 열릴 수 있고 그걸 또 보기 위해서 자주 개납도 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 수출의 주체가. 그런데 그 기술 자체가 기술 자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자원공사가 그런 어떤 뭐 세계물학회라든가 뭐 그런 어떤 뭐 그 이역삼탑 방식에 대한 이런 뭐 시설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뭐 수자원공사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2012년도에 올 그런 세계물학회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얻을 부가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얻을 부가가치가 무엇인가 조금 적극적인 좀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플랜트를 수출한다라는 것은 제가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그 기술을 두산중공업이 우리 부산시로 이전해 줄 이유도 없는 거고. 네네. 뭐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 자체를 이전받는 것보다 사업을 같이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대구에 그 대구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구 사이언스파크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지금 경남도에서는 지금 난리거든요. 이거 뭐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 이거 대구 산단이 들어섰을 때 경남에 미치는 영향을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라든가 이미 연구 결과도 나오고 우리 부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금 대구 산단이 낙동강 수계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데 이 낙동강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우리 부산의 급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뭐 평가도 뭐든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도 저기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경남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분야는 경남이 하고자 하고 있는 또는 주력 그 연구 대상인 그런 업종들을 대구 과학 비즈니스라든가 그쪽에서 유치를 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걸 빼앗아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게 있고. 그 어떤 경제 논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되면은 옛날에 구미공단 만들고 거기 김천공단 뭐 이런 계속 지금 낙동강 지류 쪽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상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 규모인지 요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좀 저게 사실상은 그런 문제가 공개를 되지 않고 대구에서 만들고 있는 공단 문제가 지금 좀 엄밀하게 추진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상수원 문제는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건 아무리 그게 엄밀하게 그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 대한민국 국민인 부산 시민이 관계되는 건데 대구에 그게 그 대구 산단이 들어서면 그 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거론이 될 텐데 아무리 엄밀하게 진행돼도 부산시가 몰랐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행 과정을. 그러니까 상수도 부분에 저게 어떤 종류의 그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지 그럼 폐수나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고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도 해보고 우리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상수도 분야에서 대응할 부분이 없다면은 환경부에 살 일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발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이 방금 어떤 그런 경쟁 논리
경제 논리 때문에 또 경쟁과 경제 논리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 그게 크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큰 이유라 하더라도 잠정적인 그러나 그 이외에 정말 환경적인 요인, 수질 오염에 관한 요인 이런 게 있다면 작더라도 우리는 그게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 연구 결과에 그 부산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부산 그 상수원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잠깐만요. 그 부산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내용이 그 경남발전연구원의 그 연구 내용에 보면 들어있는데 그게 보면은 분명히 그 어떤 BOD도 훨씬 더 상승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총인 총질소 모두 다 아주 증가하고 그리고 특히 그 뭐 육각 크롬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을 훨씬 넘어선다. 만약에 그 산단이 들었을 경우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결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에서도 그 집중적인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구 산단이 들어선다는 거 다 알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사실 대구 산단에서 뭘 내려보내건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우리 가장 하류에 있는 우리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오염 총량제를 실시해서 하겠다, 오염 총량제 근거해서 하겠다 그러지만 자기들은 총량제 근거해서 하건 말았건 어쨌든 원수의 어떤 그 내용이 나빠지면 그 원수를 정수해내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인위적으로 아무리 정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오염된 수질이 개선되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뭐 경남이 이만큼 움직일 때 단순히 저게 경쟁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경남하고 때로는 협의를 해서 대구하고 어떤 부분을 또 그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뭔가 대책을 세우고 막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낙동강 우리가 이제 난강댐에서 물을 가져와야 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대강 사업으로 아무리 물이 맑아진다 하더라도 먹는 물하고는 다르다. 왜 그러냐? 그렇죠. 그러면은 구미나 김천 쪽 낙동강 상류에 7,789개라는 배수 업소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난강댐 물을 가져오겠다. 안전한 걸 가져오겠다. 원수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낙동강 상류에 공단이 생기고 지루가 생길 때 환경적인 것만 놔놓고 식수원만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때문에 난강댐 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당위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부산이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포기가 아니고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 속에 시민들이 식수로서 도저히 부적합한 물질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지수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낙동강을 지켜야 돼요. 아예 전체를 막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막아낼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가능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감시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상시 순찰하고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지금 현재 그게 지수 중단 사태가 오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 담수화 사업도 대체 수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고 난강댐 물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강변 여가수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난강댐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남도 의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부산이 대구 산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건 난강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난방물 가져오면 된다라는 생각, 낙동강 포기가 어떤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자기들은 가질 수 있다라는 주된 지수원은 낙동강이거든요. 나머지는 우선 대체 지수원으로 봐야 되고 진주시에도 그렇고 경남도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낙동강 관리위원회를 만들든지 수계관리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무슨 이름이라도 좋다. 거기서 위원회가 부산이 아니고 동부 경남이 더 많습니다. 38만 톤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부산에 27만 톤이 오는데 거기서 제수변을 잠그면 그러니까 물을 더 이상 모지랜다. 가천수로도 모지랜다. 농업용수 모지랜다. 그 묵기도 모지랜다. 그럴 때는 잠그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된 지수원은 어디까지나 낙동강이고 보조 지수원으로서 난강댐이나 강변저가수나 우리 해수담수하나 이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낙동강을 포기하는 건 할 수도 없고 해수도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경남하고도 이런 부분의 의지도 또 이 대구 산단에 대한 어떤 대응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내용을 더 파악을 하고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영